70여 년을 함께한 반려자가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그날 밤, 장례식장의 고요한 공기는 마치 무거운 돌덩이처럼 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40년 전 수원의 허름한 거리 한편에서 작은 갈빗집을 열었습니다. 당시 3살밖에 안 된 아들 민수와 함께였습니다. 가게세를 내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지만 남편은 저에게 항상 희망을 잃지 말자고 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수원 화서시 그러던 어느 날 기적 같은 일이 찾아왔습니다. 유명 방송인이 수원에서 행사를 마치고 저희 가게에 들러 갈비맛에 반해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남편과 저는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고열로 쓰러졌는데도 남편은 저를 업고 병원에 다녀온 후 그렇게 5년, 10년이 흘렀고 저희 갈빗집은 수원에서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맛집이 되었습니다. 주말이면 서울에서도 손님들이 찾아와 이렇게 저희 가족의 이야기는 시작되었습니다. 아들의 결정이 가져온 변화, 그 속에서 발견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세요. 이제는 마음껏 새로운 경험을 시켜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우리 민수는 중학생, 고등학생 시절을 지나 마침내 서울대 경영학과에 대학 시절 동안 민수는 서울에서 자취를 했어요. 하지만 매주 주말이면 집에 내려와 우리 가게 일을 돕곤 했죠. 그 무렵 가게는 민수는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큰 대기업에 입사했어요. 첫 월급을 받았을 때 저에게 금반지를 선물로 주던 날을 어머니 아버지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제 여자친구 영주예요. 어느 날 민수는 28살이 되던 해에 영주라는 사랑스러운 여성을 데려왔어요. 반년 후 두 사람은 수원에서 가장 큰 웨딩홀을 빌려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단골 손님들까지 참석하여 자리를 더욱 결혼 후 아들 부부는 우리 집 근처에 신혼집을 마련했습니다. 물론 전세금의 대부분을 우리가 부담했지만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결혼 2년 차에 첫 손주 우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를 처음 안았던 순간의 기쁨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3년 후 그러던 중 남편의 건강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화장실에서 쓰러진 것입니다. 검사 결과 고혈압과 당뇨가 여보, 이제 가게는 민수 내외에게 맡기고 우리도 좀 쉬어야 하지 않겠어요? 제가 남편에게 제안하자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년 전 우리는 40년 동안 일궈온 가게를 아들 내외에게 맡겼습니다.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남편의 건강을 위해선 필요했던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40년 넘게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가게로 향하던 습관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이니까요. 여보, 그러던 어느 봄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벽 3시 옆에서 자던 남편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잡으며 그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시작했지만 남편의 얼굴은 어딘가 달랐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식은땀이 흐르는 모습을 보자마자 구급차가 오기까지의 10분은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의 손을 꼭 잡고 괜찮아질 거야 라고 위로했지만 병원에 도착했지만 이미 심장은 멈춘 상태였고 의사들의 노력에도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심근경색이라는 진단을 받았죠. 하루 전만 해도 공원을 걸으며 내일의 소소한 계획을 세웠던 사람이 이렇게 갑작스레 떠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세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장례식을 준비하며 많은 분들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가게의 단골 손님들도 오랜 친구들도 함께해 주었지만 아들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고 마지막 날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영주가 오늘 못 올 것 같아요. 순간 귀를 그게 말이 되니? 아버지 장례식인데. 제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아들은 이미 돌아가신 사람보다 살아있는 사람과의 장례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후 거대한 공허함이 저를 덮쳤습니다. 남편의 빈자리도 컸지만 아들과 며느리의 태도가 몇 주가 지나면서 가게의 수입이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죠. 민수가 가져다주는 월 수입 보고서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었으니까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에 직접 가게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평일 점심시간, 가게는 여전히 손님들로 붐볐고
주방에서 일하는 민수가 알고 있을지 의심이 되어 가게 밖에서 몰래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민수가 출장을 간 사이 영주가 가게에 왔습니다. 조용히 뒤를 따라갔더니 친구들과 고급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먹고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백화점에서 명품백을 구경하며 나눈 대화에 하지만 이것이 모든 이야기의 끝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시작일까요? 그날 밤 고요한 집안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에게 이 모든 사실을 말해야 하나 고민했죠. 하지만 장례식에서 나눴 얼마 후 민수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매달 가져오던 보고서를 들고서 말이죠. 이번 달 수익이 지난달보다 20% 줄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민수야, 가게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니? 왜 자꾸 수익이 줄어드는 거지? 하고 민수의 얼굴이 잠시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하나의 불길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민수야, 그게 무슨 소리니? 몇백만 원, 천만 원짜리 명품백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된다고? 가게는 너에게 운영만 맡겼지. 소유 영주가 한 달에 1,000만 원 넘게 개인 쇼핑에 쓰고 있어. 그게 명품백 몇 개의 수준인 줄 아니? 민수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고, 하지만 그 약속 이후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악화됐죠. 며느리는 더 이상 제 얼굴을 보려 하지 않았고, 그 순간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며느리의 무분별한 지출로 가게 운영이 어려워지자 이제는 대출까지 민수야, 지금 며느리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니? 가게 명의는 내 이름으로 두는 게 좋겠다. 이만 끊자. 전화를 끊고 나서 더 이상 이대로 그날 밤 침대 옆 서랍에서 남편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웃고 있는 남편의 얼굴을 보며 속으로 물었습니다. 여보, 내가 지금 하려는 다음 날 아침 저는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중개인을 찾아갔습니다. 20년 넘게 알고 지낸 장 사장은 저희 가게의 단골이기도 했습니다. 사장님, 사실은 갈비집을 매각하려고 해요. 장 사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그 유명한 갈비집을요? 이제 이 결정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기대와 긴장 속에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그날은 유난히 따사로운 햇살이 가득한 아침이었어요. 저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계약 서류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일주일도 차이되지 않아 소식이 왔어요. 수원에 있는 유력한 대형 기업에서 저희 갈비집에 관심을 보였다는 것이었죠. 아들 부부에게는 매각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시설 점검이라는 핑계로 일주일간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그 사이에 모든 법적 절차를 민수야, 오늘 저녁에 너랑 영주랑 같이 집에 좀 들러줄래? 할 얘기가 있어.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그날 저녁 민수와 영주가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영주의 표정에서 무슨 잔소리를 들으려는 듯한 지친 기색이 역력했죠.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두 사람을 소파에 앉히고 저는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농담하지 마세요. 농담이 아니야. 모든 계약을 마쳤어. 다음 주부터는 새 주인이 가게를 운영할 거야. 어머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민수가 말했습니다. 그래, 너 말 잘했다. 그럼 너희는 내게 상의했니? 여보, 이게 무슨 소리야. 가게 명의를 했다고? 오빠, 그게 아니라 영주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민수는 그제서야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깨달은 듯 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가게를 파시면 두 사람은 말문이 막힌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영주는 눈물을 글썽이며 문으로 향했고 민수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민수야, 난 3년 전에 이미 기회를 줬어. 하지만 너희는 그 기회를 날려버렸어. 특히 네가 아버지 장례식에서 엄마 너 그렇게 아들 부부를 내보내고 문을 닫은 후 창가에 서서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매각금을 받아들고 저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음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가족에게 그 후 폭풍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강했습니다. 갈비집을 매각한 후 한 달 정도는 조용했습니다. 민수와 영주에게서 연락이 없었고 가끔 손주들이 생각나 마음이 아팠지만 아직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슈퍼에서 장을 보던 중에 어느 날 저녁 마음 한구석이 철렁 내려앉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무슨 일인지 아세요? 슈퍼 할머니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며칠 후 불안감이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녁 뉴스를 보던 중 유명 연예인 차량과 음주운전 차량의 충돌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영주는 사고 이틀 후에 구속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다행히 연예인은 큰 부상을 입지 않았지만 예정된 방송 출연을 모두 취소해야 했고 영주가 구속된 후 민수는 혼자 두 아이를 돌보며 일을 해야 했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 여러 번 연락할까 고민했지만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어보니 민수와 영주가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지만 이내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들이 찾아온 이유는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쳐서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음 날 저는 우진이의 학교 앞으로 갔습니다. 학교 시간에 맞춰 교문 앞에서 기다렸죠. 얼마 후 우진이가 친구들과 함께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중학교 1학년이 된 우진이는 교복이 어색해 보였지만 부쩍 자란 모습이 친구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많이 컸구나. 밥은 잘 먹고 다니니? 네, 우진이의 대답을 들으면서 그날 오후에 우진이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더니 마치 마음속 깊은 곳에 감춰둔 이야기를 꺼내려는 듯 보였습니다. 할머니, 사실 서연이는 어떻게 지내니? 라고 물었더니 우진이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동생은 요즘 밤마다 자다가 자주 울어요. 우진아, 오늘 서연이랑 같이 할머니 집에 올래? 맛있는 거 해줄게. 우진이의 눈이 순간적으로 빛났고 정말요? 그런데 아이들과 함께 서연이를 데리러 학교로 갔습니다. 2학년이 된 서연이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집에 도착한 아이들은 오랜만에 맛보는 집밥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특히 서연이는 갈비찜을 보자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민수와 영주에 대한 실망감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아이들은 결국 저녁이 되어 아이들을 데려다 주기 위해 민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예전에 넓고 화려한 아파트 대신 오래된 연립주택의 작은 집이었습니다. 집안은 깔끔했지만 좁고 낡아 보였습니다. 영주는 보이지 않았고 영주는 아르바이트 하러 갔어요. 요즘 편의점에서 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 저희가 큰 실수를 했어요. 영주도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마음속에서는 거대한 파도가 일고 있었습니다. 아직 민수와 영주를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지만 손주들을 등질 수는. 다음날 아침 오랫동안 거래해온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김 여사님, 오랜만입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아이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충분한 학비와 생활비가 지원되도록 했죠. 그리고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저녁이 되자 민수가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앉아라, 민수야. 차 한잔 마시자. 그날 이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지 모를 희망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결정이 우리 모두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까요? 그렇게 우리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우진이와 서연이가 제 집으로 와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저는 아이들에게 요리하는 법도 가르쳐주고 학교 공부도 도와주었습니다. 우진이는 요리보다는 제가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에 더 관심을 시간이 흐르면서 민수와 영주의 상황도 서서히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민수는 레스토랑에서 주방장으로 일하게 되었고 어느 토요일 저는 영주가 아이들을 데리러 왔을 때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영주가 먼저 고개를 거실에서 아이들이 텔레비전을 보는 동안 저와 영주는 부엌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제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고, 민수와 영주도 종종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아직 완전 그러던 어느 날, 민수가 조심스럽게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 주말에 시간 괜찮으세요? 아이들이 할머니랑 같이 바비큐도 할 수 있고, 근처에 계곡도 있어서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민수와 영주와 함께 펜션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펜션에 도착해 짐을 풀고 바비큐를 준비하면서 분위기가 조금씩 풀렸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니 할머니, 이거 봐요. 계곡에 물고기가 있어요. 서연이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우진이는 장작을 모으고 민수는 바비큐 그릴을 설치했습니다. 영주는 제 옆에서 채소를 손질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저녁 식사 후 펜션 앞 작은 마당에 모닥불을 피우고 다 함께 둘러 앉았습니다.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 모닥불 앞에서 따뜻한 대화, 그리고 그날 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함께 우리는 조금 더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에는 또 그날 밤 웃음소리가 가득한 공간에서 우리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행복을 만끽했습니다. 다음 날 햇살이 부드럽게 집안을 우리는 함께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가까운 강가로 나들이를 떠났습니다. 아이들은 물가에서 물장난을 치며 깔깔대었고 귀갓길의 차 안에서 영주는 조용히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시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저는 미소 지으며 그 후로 우리는 매달 한 번씩 가족 저녁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우리 집에서, 때로는 민수의 집에서 함께 음식을 이제 이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나친 욕심과 오만은 결국 큰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영주는 사치품에 빠져 금전적으로 가족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 존중입니다. 부모님을 무시하거나 가족의 재산을 개인적인 욕심으로 낭비하는 행동은 결코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을 차례입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